영진이 가면 길이 됩니다. 글로벌 영진. 영진 전문 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희생자의 첫 장례식이 유가족과 대구 변호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습니다. 장례식을 진행하던 유가족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고 끝내 오열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정관계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자입니다.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대구 범어동 변호사 빌딩 참사 희생자의 첫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희생자 6명 가운데 30대 여성의 장례식이 유가족과 대구 변호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습니다. 슬픔에 잠겨 장례 절차를 진행하던 유가족들은 고인의 관이 웅구되자 끝내 오열했습니다. 일부 유가족은 떠나는 웅구차를 바라보며 쓰러지기도 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합동분향소에는 오늘도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에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도 오늘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대구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도 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고 법률 관련 단체 관계자와 시민들의 조문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합동분향소 단상에는 당신들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다며 절만하는 저희들을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익명의 시민 편지와 조의금도 놓여져 더욱 숙연하게 했습니다. 대구 변호사회는 내일 나머지 희생자 5명의 장례식을 치르고 합동분향소는 모레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대구경찰청은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사망자를 부검한 결과 직접 사망 원인은 7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 2명에게 발견된 흉기에 찔린 상처는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최종 사망 원인과 현장에서 발견된 칼이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은 국과수 최종 감정을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효 득표수의 15%를 얻으면 법정 선거비용 전액, 그리고 10% 이상이면 50%를 돌려받게 되는데요. 대구 경북에서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는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 후보까지 12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후보는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정의당 한민정 후보와 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입니다. 개표 결과 유효 득표율이 2.40%와 0.86%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는 경북에서 6명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고 비용을 50%만 돌려받는 후보는 5명입니다.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달성군수 선거에 나섰던 무소속 전재경 후보가 14.56%의 득표율로 50%만 보전을 받습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 마의 10% 벽을 넘지 못한 후보는 대구 1명, 경북 3명이었고 절반을 돌려받는 후보는 경북만 6명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입후보한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115명이 한 푼도 보전을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대구 39명, 경북 76명이 10% 벽을 넘지 못했고 10명이나 입후보한 경주 라 선거구와 울진 다 선거구는 전액을 보전받는 후보가 각각 3명에 불과했습니다. 선거 비용의 50%만 돌려받는 기초의원 후보는 대구 20명, 경북 63명입니다. 지방선거 정당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에 대한 보전 청구 기한은 오는 6월 13일까지입니다. 청구서 접수 후에 청구 내역 확인 및 심사를 거쳐서 7월 29일까지 보전 비용을 지급합니다. 상주에서는 0.01% 포인트 차로
득표율 15%에 미치지 못했지만 3인 선거구에서 당선돼 전액을 보전받는 후보도 있습니다. 이처럼 득표율 15%를 넘기지 못했지만 2, 3인 선거구에서 당선돼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후보가 16명이나 됩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경북에서 출마한 후보 가운데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후보가 134명, 50%만 보전받은 후보는 103명이었습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 대란이 벌어졌던 지역 실태를 TBC에서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대구의 3일차 화장률이 10.2%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도 대구의 화장시설 확충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발표 자료를 보면 화장 대란이 발생한 지난 3월 전국 장내 3일차 화장률은 30.9%로 한 달 전 77.9%에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당시 대구의 3일차 화장률은 10.2%로 서울 5.6, 부산 5.8%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결국 장례 기간을 늘리거나 인접적 화장시설을 이용하면서 전국 3일차 화장률이 동반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평상시 상황으로 화장시설 시급성 순위도 대구는 수도권과 부산에 이어 4위입니다. 대구의 화장로 한 기당 수용 인구는 21만 6천 명으로 전국 평균 13만 7천여 명을 크게 웃돌 뿐 아니라 경북의 6만 5천 명보다는 3배가 넘습니다. 여기다 초고령 인구 급증으로 인한 가파른 사망자 증가세를 고려하면 화장시설 확충은 당면 현안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 계획에 화장시설 확충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숫자로 봤을 때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제 봤었던 것 같아요. 5년 전에는. 그런데 이번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별로 다 화장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기존 화장장의 화장로를 늘리는 방안이 제기되지만 대구의 경우 화장로를 늘리는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입니다. 또 시설 증개축과 개보수에 따른 정부의 국고 보조율을 높이고 인접지자체와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 운영, 관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화장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없으면 정책적 대안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TBC 황사인입니다. 대구 지역 택시기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감염병 전파나 승객 폭행을 막기 위한 운전자 보호용 격벽 설치 비용을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택시기사들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는 정책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미시의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정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구미시는 138억 원을 들여 구미 일산단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지상 9층, 연면적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산단 혁신지원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앞으로 입주기업들의 연구개발이나 창업 관련 지원시설을 갖춘 혁신지원센터 건립과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등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 두 번째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전형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원서 접수는 경북교육청과 포항, 안동, 구미 교육지원청에서 이달 20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지고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를 통해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일반인 시험은 8월 11일 포항 이동중과 안동 길주중, 구미 형곡중에서, 그리고 재소자는 안동과 김천교도소에서 치르고 최종 합격자는 8월 30일 발표됩니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한국과 필리핀 국가대표 주전 가드인 이대성과 벨란게를 영입했습니다. 이대성은 대이원 스포츠로부터 현금 6억 원을 주고 데려왔고 벨란겔은 아시아 쿼터에 따라 영입됐습니다. 두 선수는 김낙현의 군입대와 두경민의 이적으로 발생한 가드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보여 창단 2시즌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가스공사 전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제 파라과이전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A매치 2경기 연속 프리킥골을 터뜨렸는데요. 손흥민의 활약에도 벤투호는 수비 불안에 시달리며 힘겹게 비겼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투톱으로 변신한 손흥민은 파라과이 수비진의 거친 반칙에 시달리며 힘겹게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2대0으로 뒤져 패색이 짙던 후반 21분 프리킥 기회에서 마침내 손흥민의 한 방이 터졌습니다. 손흥민은 수비벽을 살짝 넘기는 절묘한 프리킥으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지난 칠레전 비슷한 위치에서 오른쪽 구석을 찔렀던 손흥민은 이번엔 반대쪽을 노려 한국 선수 최초로 A매치 2경기 연속 프리킥골을 터뜨렸습니다. 기세를 몰아 후반 조커로 투입된 정우영이 추가 시간 엄원상의 패스를 받아 극장골을 뽑아냈습니다. 패배는 모면했지만 벤투호의 불안한 수비는 또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김민재의 부상 공백 속에 매 경기 다른 수비 조합을 실험 중인데 실수를 반복하며 남미 예선에서 8위로 탈락한 파라과이의 역습에 쩔쩔맸습니다. Don't make easy mistakes. They learn from this kind of games in order to have more capacity to take other kind of decisions. 레슬링을 방불케 하는 상대의 집중 견제 속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던 손흥민은 오늘 팬들 앞에서 열린 회복 훈련에서 밝은 표정을 되찾고 쌓인 피로를 푸는 데 주력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월드 클래스로 키워낸 아버지 손흥정 씨가 춘천에서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를 주최하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아들에 대해선 아직도 부족하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민호 돌아! 복도 앞에다. 됐어. 손흥민의 이름을 건 첫 국제 유소년 대회에서 열정적으로 꿈나무들을 지도하고 있는 손흥정 씨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본이 잘 돼 있을 때는 경기를 지배하고 경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또 그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들 손흥민이 축구를 시작하던 시절부터 언제나 혹독한 훈련을 함께했던 손흥정 씨는 지도 이제 힘들고 해도 아빠가 같이 따라하니까 안 할 수가 없죠. 리프팅은 진짜 양발로만 4시간 동안 한 적이 있거든요. 3시간이 딱 넘어가면요. 눈앞이 빨개지고요. 땅이 막 울퉁불퉁해지고. 한국 축구사를 바꾸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아들을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 생각이 변함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러면서 월드 클래스가 되는 것보다 끝까지 행복한 축구를 하는 아들을 더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행복하게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국민한테 늘 해주고 있고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양현종 투수가 키움 안우진과 에이스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통산 153승을 달성했습니다. 1회 상대 타구의 정강이를 맞아 얼음찜질을 하고 다시 나온 양현종은 3회 키움 푸이그에게 역전 투런포를 허용했지만 곧바로 팀 타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아 최영우가 2타점 적시타로, 박동원이 1타점 적시타로 키움 선발 안우진을 두들겨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양현종은 안정을 되찾아 6회까지 추가 실점 없이 막아내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기아가 키움에 5대2로 승리하면서 양현종은 시즌 6승과 통산 153승을 달성해 KBO 최다승 단독 3위에 올랐습니다. NBA 챔피언 결정 4차전에서 골든스테이트가 보스턴을 꺾고 2승 2패로 균형을 이뤘습니다. 43점을 몰아친 스테픈 커리의 원맨쇼로 마칩니다. 한동안 더위가 주춤하더니 다시 볕이 뜨거워진 주말이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덥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 대전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의 낮 기온이 23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서 남부와 충남, 호남 지방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고요. 순간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 외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먼지 걱정은 따로 없는데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동안 예년 수준을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지겠고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소나기 예보가 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할 때 수수료는 항상 내셨나? 냈죠? 냈어? 네. 왜?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 수수료 없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 국내 최초 메이커 인센티브 코빗. 이상으로 주말 8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